스스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하헌기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임승호입니다. 불안정한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만들어주고 세금을 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결국은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돈이다. 돈. Mi sono alzato, oh vela ciao, vela ciao, vela ciao, ciao, ciao. 주식에 대한 예전의 그 법을 이런 신규의 화폐에다가 적용을 하려니까 아직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여러분 정치 캠프 청정시대 여야를 대표하는 아주 그냥 강력한 생 이빨들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는 제가 막 현혹이 되고 있어. 막 입당원서를 써야 될 것 같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네. 저희도 온라인으로 오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선택해 주시죠. 선택? 그냥 둘 다 가입하면 안 되나? 이중 당정 안 됩니다. 안 돼? 왜 안 돼? 네. 이중 국적 되는 데도 이중 당정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다시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가치투자 동아리 YIG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웅이라고 합니다. Portami via, oh vela ciao, vela ciao, vela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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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giano. Portami via, che mi sento di morir. 우리 이재웅 국민 캠퍼의 마음을 뺏어갈 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두 분? 아주 단기간에 13만 구독자를 확보했던 제가 열심히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소외된 이야기들을 담론 혹은 정치권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힘으로 뭘 해결해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you keep in. So trade that typical for something colorful. And if it's crazy, live a little crazy. You can play it sensible. 저는 구독자 수보다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민들이 최초로 뽑아준 대변인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후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책을 도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두 분이 음식 대결을 펼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분이 공교롭게도 만드는 음식은 다 한식입니다. 자,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죠? 저는 된장찌개. 네, 저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찌개로. 세상에나 만상에나 소주가 땡기는 오늘의 메뉴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요. 두 분이 또 본인들만의 비장의 무기를 또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저는 고깃집 된장찌개로 뭔가가 반 스푼이 들어가면 그 비슷한 맛이 나오는데 쌈장입니다. 쌈장! 쌈장. 외국인들이 그렇게 환장을 한다는 쌈장. 자, 그렇다면 김치찌개는 코가 뭐야, 김치가 시원하게 나죠. 야, 제대로 된 신김치를 어디서 공수해 오셨어. 김치 자체가 비장의 카드인데? 김치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맛이 좋은 상태로 돼 있고 또 국물 요리에 이제 이거 한 스푼이 들어가면 굉장히 감칠맛을 내는 게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대구입니다. 고향은 네, 그렇습니다.
고기를 지어 뜯었어요. 칼이 잘 안 듭니다. 힘들었습니다. 왜 여기 칼을 이상한 걸 줘갖고. 하하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우, 냄새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는 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 냄새 일단은 황홀해졌는데 저기는 지금 치트키가 2개나 있어갖고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나라 그 지금 와갖고 지금 여기는 거의 한 70% 이상 완성이 됐고 저기는 이제 10%. 전 사실 다 됐습니다. 시간 끌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야, 된장찌개를 정치에 비유하자면 이 된장찌개는 과연 어떤 걸까요? 된장 본연의 재료가 맛일수록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할머니께서 장독대에 담아준 그 된장을 하면 어떻게 해도 맛있거든요. 정치도 사람 자체가 괜찮아야지 내용이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포장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김치찌개는 사실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사실 김치 없으면 못 살아. 정치라는 게 굉장히 좀 혐오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 옆에 있어야 하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김치찌개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 카드가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얼굴을 본 지 한때는 돈도 꽤나 엄청난 해몽을 보여주시는 우리 두 분. 김치와 된장에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봤습니다. 드디어 썰다 썰어. 김치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저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중에 판매해도 될 정도로? 예, 7,000원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아, 7,000원. 오.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된장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된장 짜그리 수준인데? 왜냐면 계속 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있어. 대충대충 맞는 게 아니네.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하나, 두부 하나. 아, 뭐야. 맛있잖아. 대기업의 맛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어이, 맛있네. 된장찌개도 맛있고 다 맛있네. 별로 많이 안 먹을 생각이었는데 계속 들어가요. 나 지금 어떡해. 드셔보니까 진짜 둘 다 맛있어. 그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밖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캠핑할 때. 이게 쌈장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딱 그 고깃집에서 소고기 2, 3인분 먹고 먹는 그런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 김치찌개가 훨씬 나아요. 왜냐면 김치찌개가 된장찌개보다 어려워요. 김치가 맛이 있어야 되고 확실히. 그래서 되게 맛있어서 소주가 생각나게 할 정도로 맛있어서. 그러니까. 네. 자, 그럼 두 분은 일단 서로의 음식을 아주 그냥 극찬해 주셨어요. 국민 캠퍼의 선택. 국물이 좀 있는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김치찌개 고르겠습니다. 자, 김치찌개를 선택하면서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공동 발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셨습니다.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우리 하은기 청년 대변인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뜨끈한 국물 마시고 배도 좀 찼겠다. 본격적인
스토리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이재훈 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20대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감소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늘어날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구제를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20, 30대 청년층이 전체 투자자 절반에 이르면서 비투 규모가 25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가 제도권박 무법지대에 있는 동안 투자자만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동만으로는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런 걸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들 투자를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의무화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양성화된 시장도 있지만 음성화된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그러면 뭐 지금 가상화폐 논란 중에서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소위 반짝 떴다가 없어지는 코인들이 몇 개 있어요. 많죠. 실제로 보면 최근에도 이제 오징어 게임이 유행을 했는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 오징어 게임 코인이라고 해서 오징어 게임 내 얘기 나오면은 자꾸 깜부 할아버지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유명한 오징어 게임의 바람을 타고 네. 또 코인 시장에서 오징어 게임 코인이라는 게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전에도 그런 코인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그런 코인들을 규제할 수 있는 자율적인 뭔가 규제 방안이 있어야 된다. 상장 심사 기준을 의무화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공개하는 거지, 상장 심사 기준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가 그것을 공개하긴 했는데 사실 증권가에서 그걸 공개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을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고 실제로 그 기준들을 보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근데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그걸 공개하게 되면 업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안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상장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장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가, 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좀 의무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양성화된 시장도 있지만 음성화된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사채 같은 것도 시장은 시장이에요. 돈은. 그렇지만은 그거를 내버려 두진 않죠. 그러니까 보통 양성화된 시장이라고 하면 반드시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기준 같은 것들이죠. 몇 년 전에 P2P 금융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대혼란이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들 말을 했지만 지금 P2P 금융 어플 하나 들어가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별 큰 문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면 제도권에 또 하나의 상품으로 안착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상품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떠올려 봐야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같은 게 나스닥에 상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거래소 같은 것들도 특근법에 따르면은 실명 계좌로 그 지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정도도 하기 싫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은 일부 음성화돼 있는 시장,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은 다시 나가버리는 이런 위험한 구조를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짜봐야 된다. 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코인이 1달러로 시작해서 아까 2,000달러? 예, 이렇게 했다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코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현상이 일단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안정적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이제 그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은 변동폭이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만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상장 규제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정부 측에서도 금융위에서도 우리가 규제를 시작하면 살아남을 코인이 없을 거다라는 말을 실제로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소한의 상장 코인들에 대해서 검열을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탕을 원하는 분들도 사실 많고 저조차도 사실 코인을 시작했을 때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게 막상 곤두박질 쳤을 때
그것을 구제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위험해요. 그것을 손실보상해준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 코인들은 걸러지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코인도 하시고 계시죠? 네. 예, 그러면은 자 안정적이지만은 그 등락폭이 크지 않은 코인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큰 돈을 만들 수 있게 등락폭이 크고 지금처럼 이런 코인이 좋으세요? 자기가 지금 굴릴 수 있는 그 자본금의 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자본금이 만약에 100억, 1000억이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1%만 먹어도 1억이니까 1000억, 100억 있으면 안 하지 않아? 아, 네, 그럴 것 같은데. 안 하지 않아요? 저는 국민 캠퍼 분 얘기에 어떤 점에서 동의를 하냐면 아까 이제 되게 합리적인 투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노력한 만큼 내가 판단을 해서 어느 종목을 투자해서 뭐 수익을 얻는다라는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잖아요. 코인은 그게 없어요. 운이거든요. 오후 3시에 서울 인근 어디에 누가 옥상에서 돈을 뿌려버린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운 좋게 그 빌딩 지나가던 사람들이 돈을 줍는 거예요. 이건 투자가 아니거든요. 비유 너무 좋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거래소, 이제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은 방향을 한 번만 정해주세요. 이거를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시장에 맡기면서 그냥 정부는 그냥 이거를 최대한의 피해를 좀 이렇게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규제라는 표현을 쓰면은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도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때는 그 법과 제도와 원칙에 따라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코인도. 여기서는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뭐 돈 세탁 같은 게 이루어지니까 무조건 막아야 돼. 이게 규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제도권에 안착시켜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조금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저도 동의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후자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최소한의 안전성은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많은 규제를 통해서 뭐 주식시장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하 대변인 말씀하신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과세 얘기가 사실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과세 이전에 이것을 인정하는 단계부터 먼저 시작돼야 되거든요. 화폐로 인정을 할지 규정을 해야 되고 또 거래소의 상장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내의 종목들의 상장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져가자라는 것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뭐 그 안에 들어갔다가 사기당하고 범죄에 연루되고 이런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세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존재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규제는 필요한데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만 해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6개인가 되거든요. 돈의 흐름이 여기서도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도 발생하고 여기서도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차라리 그 코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거래소 자체의 규제를 하는 건 어떤가.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코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은 상법에 준용해서 해라. 절차를 거쳐서 가게를 내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래소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이 금융시장에 대한 룰은 지켜라. 정도의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인이 상장을 하면서 나 너무 성의 없게 정보를 낸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거 굉장히 동의를 해요. 실제로 저희도 지금 하는 일이 기업을 분석을 하는 일인데 그게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사업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 설명서라는 게 무조건 나오고 그게 금감원의 검토를 받은 다음에 이러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해라. 투자 위험 요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설명서를 내주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인이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서는 공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어디가 안 되어 있고 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런 전자 공시 사이트 이런 걸 만들면은 좀 접근성도 좋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보폭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기업 가치라는 거는
매길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이 가치가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근데 코인은 아니거든요. 코인은 도대체 무슨 상품을 통해서 이 코인이 왜 이만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정리를 방향은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뭐 규제라고 편의상 표현하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거래소 내에 상장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왜 상장을 시켰는가에 대한 상장 심사 기준을 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것 같긴 해요. 사실 상장 기준이랑 굉장히 모호한 시장이라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제 상장 기준과 뭐 상장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 나눠보니까는 두 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위험성도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승자이신 발표를 해줘야 돼요. 원샷 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 가상화폐 안전거래법. 이 법은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시장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조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 시간은 주식 장시간에 준용한다. 2조 급격한 변동폭이 발생할 시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소에 대해 긴급 관리를 할 수 있다. 3조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종목 상장 기준을 의무적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한다. 네, 깔끔하다. 엄청 깔끔하네. 야, 약간 구체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두루뭉술 없어. 두루뭉술하지 않아. 야, 대단한데. 자, 그러면은 우리 국민 캠퍼분의 들었을 때 어땠어요? 소감 한마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5시에도 코인 하고 싶은데 왜 3시에 장을 닫지? 이런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이대와 비슷한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4점 드리고 4점? 하나는 이제 더 좋은 발전하시라고.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요? 꼭 하나씩 빼주면서 하나는 나중에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합니다. 원래 정치인들한테는 절대 100점 주면 안 됩니다. 자만합니다. 네, 오만해져요. 그렇죠. 네, 저는 저 개그를 하는 개그맨, 그냥 평범한 개그맨, 평범한 시민이지만은 요즘에 중대한 사안들을 이렇게 토의하다 보니까는 캠핑을 하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고 아주 기쁩니다. 오늘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 국민 캠퍼분의 의견을 제가 또 잘 대변인인 만큼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여의도로 돌아가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서도 조금 태도를 배우면 좋겠다 생각한 게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캠퍼분이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갑자기 현실 정치 얘기하면 저희 세력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이기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여의도에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국민이 이기게 하는 방식에. 좋습니다. 오늘 우리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예, 오늘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답으로 가는 방향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덕분에 아주 알찬 시간, 우리 국민 캠퍼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즐겁고 알찼었고요. 정치 캠프 청정시대에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나와서 진정한 청정 깨끗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캠핑장의 문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캠프 청정시대 이만 문 닫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집권 여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의 안정성이 해체됐기 때문에 영끌이니 비투니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 뛰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빠른 시간 안에 번 그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저조차도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한 성공 사례 뒤에는 수많은 실패 사례도 있었고 저 또한 굉장히 크게 배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성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셨나요? 배웠다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